비트코인이 2억을 넘으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약간 누구나 상승장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좀 음. 그때부터 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와, 강의 진짜 숫자로 치면 한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한 12강에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대박이님, 그러면 이 사이클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또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사이클을 공부하고 이거를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럼 되게 네.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런 네. 이렇게 확신까 누구나 다 사이클은 사실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조금만 공부하면. 네. 그런데 내 돈을 이렇게까지 팍팍 태울 수 있는 거는 좀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반감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저는 대학교 때 경제학을 공부했어가지고 뭐 어, 유동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학부 생활하면서 들어봤었는데 음, 네. 사실 그 유동성 사이클이 코인한테 너무 적합하게 그 맞아떨어지죠. 매칭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음, 반감기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뭐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희소성의 가치가 뭐 더 올라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4년 주기로 반복되는 게 미국 대선에서 맞아요. 대선이 있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이 4년에 한 번씩은 거의 확정적으로 맞아요.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되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야, 아 네. 이거는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게 그때 좀 많이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야,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28살 사실, 네. 맞으시죠? 그러니까 48 아니에요, 48. 너 투자 어, 내공이 진짜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사실 반감기 때문에 수량이 주는 그것 때문에 사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다.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 음, 대선 할 때마다 돈을 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코인 음, 가격이 오르는 거다. 이런 게 좀 음, 정설처럼 많이 또 굳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다음 사이클, 그 다음 사이클은 이렇게 사이클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음, 나중은 몰라도 5차 사이클 때는 5차 반감기 때는 이 사이클이 또 올 거라고 저는 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네, 저는 그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박이님이 돈을 벌었다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음, 음, 그러면 아 진짜 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라는 음. 걸 배우셨으니까 다음 사이클에서 나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불과 지금, 잠깐,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지금 대박이님이 투자하신 기간이, 어, 뭐 여기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수익이 얼마나 음. 나신 거예요? 야, 5억 가까이 수익이 나신 5억은 아닌가요? 한 4억 정도 난 거죠. 솔라나만 보면 한 4억 정도 아, 수익이 난 거 아니까. 맞나요, 대박이님? 네, 네, 순수익금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억 정도. 야, 1년 만에 대단하시네요, 정말. 혹시 시청자분들이 예를 들어 코리니 이제 막 입문하신 코리니 분들이 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은 어떤 순서대로 하면 될까요? 먼저는 왜 반감기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레버리지는 진짜 안 쓰는 게 음, 만약에 뭐 저도 당연히 코린이지만 레버리지는 좀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시한폭탄을 목에 메고 투자를 하는 그런 게 좀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음, 뭐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뭐 선물에서 뭐 두 배, 세 배 레버리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두 개로 생각을 하는데 많이 하죠, 어 또 그렇게. 네네. 근데 사실 코인 시장이 워낙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두 배 레버리지만 해도 50%가 갑자기 빠지면 원금이 아예 사라지고 투자 기회도 맞아요. 아예 없어지고 사실 맞아요. 상승장 때는 이게 바이낸스 기준으로 8시간마다 펀딩비를 내야 아, 되는데 롱베팅을 하면 상승장 때는 오히려 펀딩비를 또 내야 되니까 많이 내죠. 계속 자기 원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서 또 갑자기 하락을 겪으면은 거기 안에서도 멘탈이 좀 많이 깨질 것 같고 뭐 대출도 음, 결국에는 매달 이자를 내야 되면은 뭐 하락하고 하면은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사실 음, 오래 상승장은 뭐 길게 2년까지 가는데 그 2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 그래서 음, 저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코린 입장에서는 네. 야,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지지 않을 코인 그러니까 뭔가 저는 옛날에 대학생 초기 때 아주 작은 금액이 있긴 했는데 제가 국내 주식 투자할 때 상장 폐지를 당했었거든요. 제가 아, 투자했던 주식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는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투자했던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였구나를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아, 이런 것도 음, 공부 안 하고 내가 투자를 했었구나. 그래서 사실 코인에는 제가 뭐 생태계나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는 공부를 못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게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뭐 레이어 1 코인인지 레이어 2 코인인지 뭐 한번 사이트나 한번 또 들어가 보고 그 정도 최소한의 제 그 원칙을 몇 개 세워서 거기에 그냥 충족되면은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락률 본 거 보니까 차트도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차트도 즐겨 봅니다. 다 하네. 지금 다 보면은 하는데. 이게 평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예, 맞아요. 미리 투자 이렇게만 하면 된다. 네, 사이클도 다 경험을 미리 하셨고 음, 선물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다 해보신 거죠. 다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투자 원칙을 딱 세워서 그걸 그대로 이행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야, 진짜 야,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뭐 투자는 엑시트까지니까 사실 맞아요. 음, 엑시트 전략 어떻게 짜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막판에 질문으로 끝났더라고요. 음. 네, 아, 일단 엑시트 계획 들어보고 우리 같이 전략을 좀 짜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엑시트 전략은 사실 뭐 비트코인이 2억을 넘으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전문가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음, 최소한 2억이 넘으면은 그래도 뭔가 제 심적으로도 그때는 좀 불안감이 조금씩 생길 것 같아요. 이게 그 가격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게 재미로 저희 친구들끼리 했던 얘기가 저번 상승장 때의 막바지에 업비트, 뭐 코인베이스가 앱스토어 1위를 찍었더라. 거의 그때 아, 완전 고점이더라. 이런 얘기를 사실 하거든요. 어우, 그래서 꿀팁이네. 어떤 게 1위를 그런 찍었다고요? 어떤 그러니까 게?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아, 순위가 뭐 네. 앱스토어에서 뭐 업비트라던가 코인베이스 뭐 이런 아, 바이낸스 이런 코인 거래소 어플이 뭐 상위권 차지하면은 끝물이다. 되게 예. 좋은 팁인데요. 네. 아, 약간, 누구나 상승장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좀 음. 그때부터 팔 것 같습니다. 근데 습관이 정말 진짜 좋네. 전략이 너무 좋은 게 음. 매수할 때도 비트코인 사이클을 보고 변동성이 더 큰 솔라나로 들어갔고 솔라나를 매도할 때도 비트코인이 2억을 갈 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표 같은 거잖아요. 코인 시장에 지수 같은 건데 비트코인을 보고 매수 매도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전략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진짜, 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중들이랑 정확히 딱 반대로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022년은 진짜 공포가 엄청 만연해 있는 장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반감기가 지금에서야 좀 많이 조명이 되지, 2022년의 분위기를 저도 기억하는데, 그때는 반감기 자체가 아예 언급이 안 됐습니다. 너무 먼 일이라고 음. 생각을 해서. 근데 그때부터 반감기를 조사하고 미리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달아오를 때 엑싯을 준비하신다는 게
네, 대중들과 완전 반대로 가는 연습이 이미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2억을 넘어서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앱스토어나 네, 플레이스토어 상위권을 네, 거래소 앱들이 차지를 하면 그때는 고점 신호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 전문가들이 예능 출연하고 막 이럴 때 맞아요. 그럴 때도 좀 상승장 신호니까 네, 네. 상승장의 거품 신호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거래량도 음, 저희가 어 이제 지난 반감기 때 네, 고점이 2021년 상반기였는데요. 네, 2021년 상반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부동산과 사이클이 되게 비슷했어요. 부동산 2021년에 부동산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막 네, 영끌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코인도 이렇게 막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뭐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도 항상 업비트 불 네. 켜고 있고 편의점 2017년에도 그랬죠. 맞아요. 사실, 네, 편의점 계산하시는 분도 업비트 불 켜고 있고 음, 주변에서 막 많이 하고 있고 다운로드 수가 늘어나는 것도 그런 반증이죠. 네, 네. 그런 게 되면은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가격이 되게 오른 상태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신호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야,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엑시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대박이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뭐 엑시트 하면 일단 현금 다 파실 건가요, 일단? 아니면 일부는 남기실 생각인가요? 저는 다 팔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량은 다 파는 거. 그러니까 솔라나 99, 뭐 90 몇 퍼센트 빠지는 거 봤는데 전량 안 파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전량 매도를 한다. 그러면 네. 그 자금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한 1, 20억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으로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 10억에서 20억 맞습니다. 정도라는 돈은 되게 큰 돈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정확히 세운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좀 자산은 분산을 시켜놓고 이제 다음 상승장 때 투자할 자금, 코인 음, 방- 만약에 이제 다음 반감기가 또 도래하게 돼서 네. 진짜 운이 좋게 한 번에 하락장이 더 온다면은 음, 그때 더 코인을 살 돈 조금 이제 분할을 시켜놓고 음, 그 외에는 배당금이나 부동산 이렇게 좀 분배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만약 20억이라고 할게요. 네, 기분 좋아야 되니까 20억. 20억이라고 치면은 5억 정도는 다음 사이클을 위한 시드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거의 그냥 현금성 자산들 있잖아요. 뭐 이자 정도만 받는 그 MMF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음. 파킹 통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 네. 이자율 좀 높은 자유 입출금 통장 중에 뭐 그런데 한 뭐 5억을 다 거기 넣을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금성 자산에 5억을 투자할 생각이고 15억 정도는 좀 시장을 보면서 저는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그래도 부동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에셋 파킹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진짜 뭐 어찌됐든 인플레이션 해지되는 수단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게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15억 정도를 저 같으면 네, 일단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빌딩을 살지, 뭐 아파트를 살지, 뭐 그런 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공부한 대로 사면 될 것 같고, 그게 오히려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아예 그냥 대출도 안 받고 그냥 풀 현금으로 샀다가 대박이 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짜 전번 같은 그런 큰 하락이 오면은 그때 대출을 꺼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걸로 내가 가진 현금 5억이랑 합쳐서 투자를 하면은 빌딩이나 뭐 부동산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해지도 되고 에셋 파킹도 되고 그러면서 다음 장이 왔을 때 투자 시드도 마련할 수 있고 좀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네. 네네. 그리고 근데 그 자금으로 예를 들어 코인에서 탈출한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거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아까 그 대박이 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물론 코인의 반감기도 있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영향도 있지만 유동성, 대선에 따른 유동성 흐름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거 음, 대박이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코인이 그만큼 빠졌다는 건 유동성이 쪼그라들었다는 말도 될 수 있거든요. 음, 유동성이 쪼그라들면 주식 쪽에도 사실 좋을 게 없잖아요. 음. 그래서 코인에서 자금을 뺀 걸로 이게 주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아, 저는 처음에 이제 배당주 쪽을 생각했던 거는 음, 사실 지금이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 네. 보통 배당주는 금리가 높으면은 좀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음, 주식이기도 하고 기술주 쪽은 많이 좋긴 하지만 근데 이제 추후 4년 동안은 금리가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내년까지 금리가 좀 계속 떨어지는 기조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배당주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해서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만약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국채를 사는 게 미국채를 사는 게 나을 아, 수도 있고요. 아, 왜냐하면 음, 주식 시장이 빠지면 배당주도 같이 가격이 빠질 수 있거든요. 음, 네, 음, 배당주 가격이 빠지면 배당금을 받아봤자 손해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빌딩 같은 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 금리가 떨어지면 빌딩 가격도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꼭 주식은 아니어도 될 수 있지 않나. 뭐 그건 대박이님 마음이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코인이 무너지는데 주식은 배당주만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덜 빠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미국 네. 뭐 예를 들어 뭐 나스닥이 팍팍 빠지는데 배당주, 뭐 은행주나 이런 거는 좀 덜 빠질 수 있죠. 하지만 걔네들이 뭐 더 오히려 오르거나 하는 거는 사실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에는 금리가 하락하는 것 쪽으로 높게 보고 있으면 미 국채 뭐 ETF 요즘에 잘 돼 있으니까 음, 아, 네네. 그쪽을 보는 게 단기채를 살 것 같아요. 저라면. 아, 어차피 3년 있다 나올 자금이니까 음, 네네. 단기채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냥 만기까지 들고 가면 되니까. 뭐 한 3년 단기채 뭐 이런 거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진짜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그쪽으로도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ETF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장기채는 사실 리스크가 좀 크고 한 3년물 정도 단기채들이 있거든요. 뭐 네네. 1, 2년물은 잘 없는 것 같고 하여튼 3년물 이하 정도 하면 변동성이 별로 안 크니까 네, 아, 만기까지 들고 간다 생각으로 뭐 ETF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저는 대박이님 정확히 21년에 대박이님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 저는 다 엑시트했거든요, 2021년에. 음, 네. 근데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인데 지나고 나서는 어, 이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여러 번 했어요. 먼저 21년에 코인을 다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매도를 하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매도하는 거니까 아예 거래를 끊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음, 그 아예 얼마 남겨놓고 이걸 왜 안 했냐면은 얼마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남겨놓은 걸로 인해서 계속 그쪽으로 신경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락하면은 뭔가 또 기회인 것 같고 이게 자꾸 내 그 시야에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어, 그래서 만약에 뭐 뭐 저는 일단 다 매도를 일단 했고 그 매도한 걸로 부동산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음, 부동산으로 갈아타면은 아까 성정길 선생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좋은 게 대출 없이 부동산을 샀고 이게 나중에 2021년에 샀으니까 이제 2022년, 2023년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졌을 때 이 아파트가 그 저금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안 빠지면 어, 그냥 들고 가면 되고, 예. 만약에 내가 예상한 거 이상으로 빠졌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뭐 추가로 부동산, 저는 추가로 부동산을 더 하고 코인도 했는데 추가로 부동산을 해도 되고 추가로 코인 더 빠지는 걸 해도 되는데 코인을 매도한 돈을 가지고
다른 위험자산 섹터로 갈아타는 거는 저도 비추입니다. 어, 예.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좀 글로벌 유동화가 많이 돼서 코인이 빠지면은 다 빠지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2021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인이 빠지니까 이게 이거 코인이 빠지니까는 아니죠. 인과관계가 그건 아닌데 어쨌든 코인이 빠졌다는 거는 유동성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럼 유동성이 줄면은 부동산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음, 높고요. 그리고 주식은 더 동조가 되죠, 많이. 예, 유동성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부동산의 다른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까지 예측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려워요. 음, 그래서 100% 현금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예 갈아타는 거죠. 위험 자산에서 좀 덜 위험한 안전 자산 쪽으로 분산을 시키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비중이 100이라고 하면은 뭐 코인을 다 정리한 돈이 100이라고 하면은 한 7에서 8 정도는 부동산으로 저는 갈아탈 것 같고 2에서 3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또 마켓 타이밍을 기다릴 것 같아요. 음, 그때 뭐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뭐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일단 현금을 쓰고 그 이후에도 더 빗나간다, 예상이 빗나간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꺼내 쓰는 거죠. 네, 저라면 그렇게 할 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자꾸 뭐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맞아요. 막 투자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쓰고 싶거나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현금 20억이 생기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싶거든요. 음, 갑자기 뭐 포르쉐를 사고 싶어질 음, 수도 음, 있고, 음. 네.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게 가장 돈을 지키기에 쉽게 지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코인 하시다 뭐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면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뭐 너무 좀 이렇게 이 돈으로 그냥 다른 거 재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시장이 이제 안 좋아지면은 생각이 좀 바뀔 겁니다. 음, 음,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틀릴 가능성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분산시키는 거 예, 그거에 또 가장 좋은 거는 뭐 아파트나 부동산이지 않나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동산도 너무 레버리지 많이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아, 네네. 네. 뭐 예를 들어 내가 10억이 있다. 그러면 10억이면은 뭐 빌딩 레버리지 써가지고 20억짜리 사야지.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가요, 요즘은. 음, 코인이 빠지고 이렇게 주식이 빠지면 부동산도 좀 되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항상 내가 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분산을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아, 네. 부동산 임장 갔다 왔는데 어, 지금 주식도 난리잖아요. 네, 엔비디아 뭐 비롯해서 물론 다른 주식은 못 갈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최고점 막 돌파하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도 상급지는 거의 뭐 최고점 근처에 대부분 막 다다랐거든요. 음, 진짜 정말 자산 시장이 다 동조화돼 있구나. 이런 걸 음,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산 하락이 가장 이제 주요한 영향이었기 때문에 금리 음,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이라서 좀 다들 동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 음, 때문에 다 같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이 된 것 됐을까요, 대박이님? 네, 너무 완벽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 두 번째 질문은 다음 반감기에도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상승장이 끝난 후 1, 2년 이거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실, 사이클도 대박이님 하신 그대로 다음 사이클도 음, 똑같이 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어, 전략이 너무 좋아서 음. 뭐 손볼 데가 없는데요. 이미 네, 원칙. 완성형이라서 네, 이대로 네.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버릴 원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예, 1번인데요.
이 현금 흐름이 적혀 있는데 이게 투자로 내가 큰 돈을 벌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대박이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한순간에 큰 돈이 들어오면은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음, 또 아, 내가 그냥 좀 투자에 집중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유혹이. 음, 근데 저는 이런 원칙의 이 뿌리 기반은 이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없어지면은 매달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되는 의무감 같은 게 생기면서 좀 마음이 급해지고 여유 있는 투자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 그러니까 뭐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시니까 뭐 전업 투자로 갑자기 뛰어든다든가 아니면 좀 상황을 바꾸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뭐 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타 투자자는 아니시라서 뭐 안 네. 그러실 거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운이 엄청 좋은 부분도 있고, 아니에요. 제가 했던 게, 실력이에요, 실력 이거. 아, 근데 또 아무리 생각해도 솔라나 산 거는 운이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코인을 샀어도 지금까지 뭐 계속 매수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저도 이만큼 오를 줄도 몰랐고, 사실 제가 이 다음 반감기 때 어떤 코인을 사든 이만큼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는 없다라고 거의 한 99% 확신은 하는데, 결국에는 진짜 현금 흐름이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까지 그냥 이거를 안정적으로 계속 스테이킹으로 묶어둘 수 있었던 것도 현금 흐름이 결국에는 매달 살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뭐 떨어지면 더 사지. 뭐 오르면은 딴 거 뭐 더 사볼까. 뭐 이런 멘탈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있으면. 음, 음, 음. 근데 오히려 현금 흐름이 없으면은 지금 여기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면은 그러면은 딴 데서라도 수익을 봐야지 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승장에서 되게 길게 못 가져가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음, 습관으로 적어놨습니다. 음. 음, 이게 제가 성정길 선생님이랑 항상 하는 얘기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편안한 투자를 해야 된다 항상 얘기하시는데 요것들이 다 마음이 편안하게 만드는 장치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음, 네,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불안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안 쓰니까 불안하지 않고 수익률이 안 보이니까 음, 빨리 이렇게 냅다 팔고 싶지도 않고 공부를 하니까 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귀결되는 거죠, 내 마음과.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원칙을 세우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본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대박이님.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나중에 엑시트하면은 정리하면 한번 더 알려주세요. 사연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네, 부동산 또 강의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때 한번 네네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 주시면 너무 저야 감사하죠. 송정길 네. 선생님. 가끔 유튜브에 부동산 올려주시는 것도 한 번씩 보는데, 그걸로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돈 생기면 부동산에 관심이 생깁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관심이 네, 생겨요. 네,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네, 부동산 내 집 마련 이거에 대한 네.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유튜버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원조는 부동산 유튜버세요. 내공이 장난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목돈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한번 더 꼭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박이님. 감사드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맞습니다.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쵸.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